찬성 측 입문 시작하겠습니다. 정보와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서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부작용도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에서 사회 갈등 등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의 급부상은 감히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는 더 이상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을 방관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조작 정보 규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째, 허위조작 정보는 현대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입니다.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온라인 세계가 주는 이점은 무색해졌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더 큰 부작용이 초래되었습니다. 2016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미 대선 모두 러시아발 가짜뉴스가 악영향을 미쳤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한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허위 정보 확산을 통해 선거 개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선거에서 대규모의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둘째, 허위조작 정보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해칩니다. 악의적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허위조작 정보는 온라인에서의 질 높은 공중담론 도출을 저해합니다. 허위조작 정보를 생성 유포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셜미디어의 가짜 계정과 봇이 온라인 서비스의 완전성과 디지털 공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일례로 마틴 리드 테네시대 조교수는 2016년 미 대선 날 SNS에서 확산된 러시아발 조작 계정에 허위조작 정보에 의해 친이슬람, 반이슬람 시위가 촉발되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셋째, EU의 허위조작 정보 규제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EU는 2018년 자율규제안 마련을 시작으로 2022년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불법적인 콘텐츠를 규제하고 불법이 아닌 해악적인 정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콘텐츠를 걸러내도록 하는 간접적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자율규제에서 입법적 조치로 단계적 접근을 진행해 안정적인 규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입론을 맡은 오유태입니다. 저희 반대측은 다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첫째,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표현이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의 표현, 또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는 실제 헌재 판례 또한 존재합니다. 무엇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허위 표현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진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규제하는 것은 타당치 못합니다. 둘째,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허위조작 정보는 개개인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을 넘어선 집단, 단체, 심지어 그들을 규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정부 또한 허위조작 정보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제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취임식 인파가 크게 줄었다는 사실에 대해 오히려 대안적 진실을 주장하며 주요 언론의 기사를 허위조작 정보로 몰아가고 허위 사실을 오히려 전파한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결국 정보가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까지 규제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 찬석직계 엿짚고 싶습니다. 셋째, 허위조작 정보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할 뿐더러 규제하는 기준 또한 모호합니다. 규제를 하기 위해선 우선 제대로 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고 학자마다 정의가 전부 다른 점, 규제의 기준도 실효성도 피해도 모호한 상황에서 규제 만능주의는 지나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허위조작 정보가 피해만 낳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은 보고빼고 다 이득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허위조작 정보를 통해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허위조작 정보 규제의 정당성, 부작용, 실효성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우선 가짜뉴스의 피해를 심각하게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찬성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짜뉴스의 피해가 크지 않음을 말합니다. 먼저 옥스퍼드대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는 28%에 불과하고 한국의 기자들이 평가한 본인들의 언론 신뢰도는 17%로 더욱 낮았습니다. 즉 이렇게 널리 퍼진 낮은 언론 신뢰도는 국민들이 정보를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검증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이상 정보를 덮어놓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짤을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라고 다 믿지 마라. 에이브라임 링컨. 이런 짤이 밈으로 퍼질 정도로 국민들은 이미 정보 수용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확증 편향으로 인해 찬성 측이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는 정치, 사회, 선거 측면에서의 허위 조작 정보가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합니다. 한국방송학회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허위 조작 정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찬성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허위 조작 정보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를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측께서 제시해주신 근거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 현대 민주주의에 지나친 피해가 있다고 하면서 최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피해 사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잘 적용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근거가 아님을 일단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찬성 측께 한국에서 일어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규제 찬성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복강기라서 안 들릴 수 있다는 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드리면 옥스퍼드대 보고서를 인용을 하시면서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보 식별 능력이 있으니까 낮은 거라고 했는데 일단은 팀 내 자의적인 해석이 이제 옥스퍼드대 공식적 의견이 여쭙고 싶은 게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서 나온 2023년도 보고서에 보면 우리 국내 국민들이 유튜브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은 50%대로 그 조사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들이 개인화된 뉴스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는 것도 30%대로 다른 국가들보다 10포인트가 높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승욱님께서 주장해 주신 그 허위 정보 식별 능력이 정말 우리 정부들한테 있는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유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수용하는, 유태님이 아니고 승욱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뭐 수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마치 비유를 마약으로 들면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약 공급자들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비교적 적어진다, 약간 그런 말이랑 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허위 조작 정보를 수용하기 때문에 그 유포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7년과 2019년 연구 결과를 보면 기성 언론사의 왜곡 및 과장 보도를 가짜뉴스로 본다는 응답이 40.1%, 선정적인 제목을 붙인 낙지성 기사를 87.2%,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짜집기나 동일 기사를 86.8% 등등으로 거짓 뉴스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판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그 근거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한국 사례를 말해달라고 요청해 주셨는데 최근 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양심 고백이라는 짜깁기 영상이 유포된 적이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반대측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반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찬성 측께서 해당 윤석열의 가짜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정보가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이미 퍼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어느 정도의 자정 자금이 있다는 지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먼저 이어서 확증 편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미 여러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례로 한국의 대중 수준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는 이념적 양극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서적 양극화의 문제라고 분석한 사회과학 기초 자료 연구소의 논문이 있습니다. 즉 논리에 기반한 것이 아닌 감정에 기반한 것이기에 확증 편향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사람들의 선택적 정보 선별 능력이 더욱 심화됨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또한 강주현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은 언론과 언론 수용자의 정파성은 언론 수용자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의 신념과 정치 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기사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기사를 가짜 뉴스로 취급하는 이른바 가짜 뉴스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위 조작 정보를 수용해서 수용자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수용자들이 각자의 어느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느 정도의 확증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그냥 수단으로 이용한 것뿐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꾸 가짜뉴스 하시는데 가짜뉴스라는 명칭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정천은 2019년 논문, 가짜뉴스에서 허위 조작 정보로 김민정 2019년 논문, 그리고 보이드, 저컬맨 등 저희가 조사한 아주 많은 논문에서 가짜뉴스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지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제시하는 규제안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기성 언론사가 아니라 이렇게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 자료들을 좀 규제하는 것을 강화해라 하면서 책임을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집중이 되어 있지 거짓 뉴스, 기성 언론사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을 하자면 일단은 대안에 말씀해달라는 걸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꾸 허위 조작 정보의 영향력을 자꾸 평가절하하시는데 제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영국의 조사 결과고요. 그리고 2024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위험 보고서에서도 2년간 전 세계가 지면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조작 정보에 의한 혼란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 그리고 유럽, 서방 국가가 모두가 규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반대 측에서는 그 위험성을 절하를 하고 규제를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찬성 측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허위 조작 정보의 경우에는 가짜뉴스의 경우에서 언론 보도 사실만을 제외한 것으로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가짜뉴스의 경우보다 더욱 크기에 그것을 규제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더욱 심대하다는 지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문제의 대안으로 저희는 현재의 명예훼손이나 정정보도 청구권과 같은 제도가 현재 존재함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나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같은 온건한 방식으로도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은 계속해서 찬성 측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조작 정보가 학자마다 정의하는 개념이 다 다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상업적 또는 정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전통적인 뉴스 매체 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거짓 정보 또는 의도적 잘못된 정보로 정의를 하고 유럽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가짜뉴스 대신에 사용하도록 권고한 허위 정보는 허위, 부정확 또는 오도하는 정보로서 공공에 해를 끼칠 목적 내지 이윤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 유포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학자마다 또는 기관, 단체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정의하는 게 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찬성 측에서는 만약에 이를 규제한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규제를 할 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논제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고의성과 중과실성, 허위성, 목적성을 기반으로 이미 찬반 합의를 이루어서 발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 논제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언론과 관련된 것은 언론법의 규제 대상입니다. 저희는 지금 허위 조작 정보가 불법 콘텐츠와 유해 콘텐츠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유해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저희가 규제하는 것과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러한 유해 콘텐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론에서 표현의 자유가 허위 조작 정보도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표현의 자유는 이미 다른 법에서도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합법적인 규제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잠시 논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찬성 측이 주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규제가 오히려 허위 조작 정보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려 합니다. 저희가 찾은 한국방송학회 논문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의 폐쇄성이 강할수록 허위 조작 정보 효과가 상승했으며 실제 뉴스 효과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동질적인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 사실 확인이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요. 찬성 측이 주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규제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다원적인 정보 습득이 배제되고 정보의 획일성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찬성 측이 말하는 바는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공화국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말한 판시를 잠시 인용하고자 합니다. 설혹 보편적 시각과 상충되는 듯 보이는 견해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논쟁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논리의 경합을 통해 우월한 견해가 판명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의 지향점이다. 즉 허위사실이나 그릇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공론장에서 찬반 혹은 사실과 허위가 분리되어야지 찬성 측이 말하는 것처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허위 조작 정보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모순적인 지점이다라고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논제에서 벗어났다 정의에 대해서 지적드린 바 논제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발제자님께서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이라고 허위 조작 정보를 정의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발제자님도 그 수많은 정의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을 한 것이지 이것이 논제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찬성 말해 주세요. 저는 반대쪽에 간단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규제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네. 보시는 건가요? 오히려 찬성 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할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론 3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EU가 있던 그 프로세스를 차용을 하려고 하고 그거에 보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검열을 하고 모든 걸 규제하고 이거 삭제 조치해라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겠냐면 이제 온라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 강화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지했던 거는 이제 삭제 조치
혹은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면 인식을 하고 뭐 그런 조치를 했다면 이제 책임에서 면제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반대 측에서 우려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나올까요? 첨언하겠습니다. 행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기업에게 광고를 하고 기업이 노력하는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 측에서 방금 제기해주신 우려는 저희에게 적용되지 않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저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 수업도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 제66조 2항에는 대통령 국가의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헌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 수호를 위해서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확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 수호를 목적으로 행정부가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은 행정부의 엄연하고 정당한 권리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찬성 측에서 민간에 의한 검열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이버 알고리즘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나 실검 조작 등의 문제로 이미 네이버 민간 플랫폼에 의한 그러한 규제 방식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노출했음을 먼저 지적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민간에 대한 규제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판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설령 민간 인사로 구성되고 정부에 의한 통보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러한 위원회 구성 방식 등이 규정되고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으로 볼 때 헌법으로 금지하는 정부에 의한 검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찬성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 침해, 즉 검열의 우려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께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역차별을 오히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외 전부 다 규제하는 법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국내에서만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외에서는 별다른 강화를 시키지 않다 보면은 이는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정보를 말할 수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정보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대안은 규제를 하거나 억제를 하거나 책임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온화하고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교육을 현재 제도와 환경 조성에 따라서 이런 정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국민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이런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과 방법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실무적인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네이버 실검 얘기하면서 뭐 민간 검열이라고 하셨는데 그 여론 조작하고 약간 이거 규제하고 좀 헷갈리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발언을 보면 민간이나 기업이 주도하는 자율 규제도 반대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도 반대하시는 것 같으면 정부가 판치도록 냅둬도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약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열차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EU도 디지털 서비스법이,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게 디지털 서비스법인데 그것도 같은 경우 보면 결국 사용자는 우리 국내 국민들입니다. 그럼 국내 국민들한테 다국적 기업이 해약을 미쳤거나 법익을 침해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 법대로 그 다국적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도대체 어디서 역차별의 논란이 생기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언론의 질을 높여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그거는 다 언론과 이용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거와 병행을 해서 이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도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서비스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규모와 사업자 분류에 따라서 차등적인 간접 규제를 적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기업이 노력을 했다는 게 입증되면 비록 문제가 생기더라도 면책해주는 식으로 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사회적 책무를 지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예방적인 협조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의 의견부터 한번 다시 정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찬성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지적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보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고, 찬성 측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확증 편향으로 인해 이미 국민들이 있다는 점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정책은 단지 EU에서 해당 정책을 우리보다 먼저 시행했을 뿐이지 해당 정책이 모범 사례라거나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점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천부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표현의 자유와 같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그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규제로 인한 기대 효과가 분명할 경우에나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 불분명한 추측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라는 워딩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 뿐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정치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은 보고 빼고 다 이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유머러스한 마케팅 또는 허위 조작 정보
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에는 금괴 200톤이 있다. 이게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혀 네거티브로 행했지만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당시 후보의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피해가 안 크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빅테크 20곳이 독일 미네남부 회의에서 2024년 선거인 공지는 기만적 사용 관리 기술 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민숙 정영희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가짜뉴스로 인한 불편 비용은 연간 총 8,085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가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 비용인데 이 외에도 사회 전체의 직감정적인 비용과 가짜뉴스의 호의 조작 정보의 사회적 비용 고려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되고요. 그 격렬한 논쟁이 계속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절차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지 저희 논제처럼 규제해야 된다, 당위성의 논제에서 지금 발생하는 격렬한 논쟁이 아니라는 점. 이미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한 입장 가운데 그럼 그걸 어떻게 규제해야 돼? 그 도입에 관해서 지금 격렬한 논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뭐 정치권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대 측이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와 오정보를 나눕니다. 그리고 미국 전부 다 허위 조작 정보와 패러디하고 풍자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러디하고 풍자는 허위 조작 정보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 토론자님께서 말씀하는 사실상 패러디이면서 풍자인 거죠. 그거를 가지고 허위 조작 정보는 좋을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피해가 안 클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언론법 역시도 풍자와 패러디는 제한한다는 조항이 따라 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의 방식이 간접 규제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즉 빅테크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허위 조작 광고를 제거하고 가짜 계정 및 봇 삭제 또는 논의에 따라서 AI 저작물에 대한 워터마크 삽입 등의 노력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그야말로 해를 끼치려고 만들어진 그런 정보들만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악영향이 더 강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입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발 가짜뉴스가 미국 대선과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대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피해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 다 예상 금액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뉴스에 이런 말이 돈 적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 즉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연간 30조 원이다라는 기사가 도배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KDI 경제정보센터에 게시된 국내 연구자료 보고서에 의하면은 현대경제연구원조차 직접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가려낼 수 없어 정체 정보 중에 약 1%라고 가정을 하고 피해 금액을 산정한 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심지어 피해 금액조차 자기적으로 설정을 한 점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경우 한 달가량 허위 조작 정보 피해가 지속된다고 가정을 하면서 월 평균 소득을 피해 금액으로 산정한 바가 있고, 기업의 경우는 월 매출을 산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아까 저희가 예시로 들었던 그 문재인 금괴 200톤과 같은 사례를 단순 풍자나 패러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굉장히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작점 자체는 분명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였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풍자나 패러디라고 보기는 어렵고 분명한 허위 조작 정보가 후보에게 이득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아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허위 조작 정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측이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저희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라는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안 대신에 보다 공건한 미디어 리터러시.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성팀 2분 28초 동안 자유롭게 서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불편 비용 발생 그 대상치라고 그렇게 뭐 공격을 하시는데 제가 이 논문을 다 읽어봤는데 그 언급해주신 현대연구원 그걸 비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합당한 추정치로 계산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하다가 말씀을 다 못 드렸던 악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러시아발 가짜뉴스가 악영향을 미쳐서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영국 의회가 공식으로 낸 2018년 보고서와 대한민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19년에 발표한 문제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북한의 개입은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 특보실, 우리나라에서 아무튼 사이버 정책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진 걸로 유명한 사람이 한 말씀이신데 이분이 사이버를 만들기도 하셨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온라인의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셜미디어 가짜 계정과 봇으로 인해서 러시아발 가짜뉴스가 친이슬람 반이슬람 시위를 일으킨 바가 있기 때문에 이는 물리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심각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온라인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이점보다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초래가 더 크다, 위험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미국 인터넷이 처음으로 발생을 했을 때 그 온상지 미국에서 많은 규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거를 다시 되돌리고자 이제 EU가 어떤 슬로건 내걸었냐면 오프라인에서 불법은 온라인에서 불법이다. 오죽하면 이런 슬로건 내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꼭제자가 아니라 원래 느슨했던 규제를 다시 되돌리고 다시 정상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무조사를 할 때 이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도 막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영지식 인증과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했는지 확인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 기술 누출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명한 암호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국내 기업들에게도 이 과정을 통해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EU안이 좋은 게 일단 차등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 단계적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대기업 플랫폼을 겨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내지 스타트업 같은 이제 소규모는 규정을 면제해주고 있다는 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선 토론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규제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는가?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공론장 원칙을 침해하는가? 둘째,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검열에 가까운 규제 정책을 실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가? 셋째, 규제 정책이 찬성 측이 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찬성 측은 북한발의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허위조작 정보 자체를 규제하거나 그로 인한 통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은 민주주의의 원칙 찬성 측이 주장하는 규제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주의의 공론장 원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규제 정책이 생길 때에는 그 명분만은 완벽합니다. N번 방지법, N번 방어 같은 인권 유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민치기법, 민치기와 같은 불쌍한 아이들이 허망하게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이렇듯 그 명분은 그럴싸하나 그 실상은 공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 측은 규제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인 양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사람은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규제 만능주의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또다시 실패를 반복해야 할까요? 찬성 측이 주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기준에는 허위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위성을 과연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허위성을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과연 허위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허위성에 대한 근거를 인정하겠습니까? 일례로 트럼프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멀쩡한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라고 몰아가고 있음에도 이런 트럼프를 믿고 기존의 언론을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믿는 공화당 지지자가 무려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미뤄보자면 찬성 측이 주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규제는 굉장히 공허할 뿐 아니라 다양한 피해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또한 오히려 부작용 또한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굉장히 부적절한 정책이다라고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찬성 측 2분 동안 결론 말씀해 주세요. 결론에 앞서 반대 측 결론에서 잘못된 점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반대 측이 민식이법 등 주장한 것은 특별법이며 사안이 발생한 후 제정합니다. 정치적 사안이죠. 그러나 저희가 논하는 것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예방의 측면이 강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결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과 거대해진 부작용에 따라 허위 조작 정보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선거 개입에 장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국가 정세가 중대하게 혼란의 잠재성을 갖는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허위 조작 정보 규제에 대해 여전히 찬성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해서는 반대 측이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기준이 부족하며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 유럽 의회가 사용한 규제안 방안을 채택할 경우 그 규제 대상이 명확해지며 예방적 성격에서의 자율 규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찬성 측이 주장하는 바는 기존 언론법 등과 다르게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 수호의 측면에서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우려를 극복하고 도입 당위성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기업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측은 기업이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합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기업이 노력한 정도를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관해서 영지식 인증과 암호 알고리즘 등으로 국민과 기업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 준 바 있습니다. 니체는 믿음은 거짓보다 위험한 진실의 적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이 제안한 허위 조작 정보 규제안은 예방적 성격을 강하게 띱니다. 북한이 허위 조작 정보로 대한민국의 선거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이전에 거짓된 유해 정보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 사회적 분란을 조장하기 이전에 인터넷의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알 권리가 더욱 침해당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불신으로 변해가기 이전 우리는 거짓이 믿음이 되기 이전에 국가 수호를 위하여 이 규제를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